여기 한때 청소년 미식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장래를 촉망받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악 그 자체였는데요. 과연 그는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다 린. 1993년 효고현에서 태어난 그는 성적도 좋았고 미식축구에 재능을 보였던 덕분에 팀의 사령탑 역할인 쿼터백을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재능이 정말 뛰어나긴 했던 모양인지 주변에선 그를 미래의 에이스라고 치켜 세워주곤 했고, 나아가 그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랬던 마츠다는 대학교 진학 후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건강검진 결과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이 발견되어 의사에게 부상 위험이 매우 높다 라는 진단을 받아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여전히 미식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모양인지 은퇴 이후에는 시합 참가가 아닌 후배들에게 전술 지도를 하며 미식축구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에는 사회인 미식축구팀에 합류해 팀의 리더 역할을 맡는 등 자신의 꿈을 쫓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삶에 난관이 있었음에도 극복하려는 평범한 인물로 보입니다만 사실 그 내면에는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던 그는 보험회사로 이직해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활발한 성격은 물론 운동으로 쌓은 인맥 덕분에 그는 보험 영업으로 한 달에 약 1,000만 원을 벌 정도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지만 사실 그의 영업 방식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객 몰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자신의 인센티브를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신의 영업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대놓고 무시하며 깔보는 등 회사 내의 평판도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3개월 후엔 보험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죠. 퇴직 후 그는 곧바로 다른 보험회사에 이직했지만 과거에 그가 저지른 계약상 부정행위들이 업계에 퍼진 결과 결국엔 보험 판매 자격을 취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부동산 중개업은 물론 FX 마진 거래 등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월세 300만 원에 고급 맨션에 살며 고급 시계, 비싼 식당, 스포츠카를 탄 사진 등을 SNS에 업로드하는 등 언제나 돈이 넘쳐나는 사람의 모습을 자랑했고 2020년 10월에는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고작 2개월 후에 바람을 피우다 걸려 이혼하는 등 파란만장한 20대 후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고작 반년 만에 그는 경찰에 체포당하게 되죠. 2021년 7월 26일 오사카 타카츠키시의 한 주택 욕실에서 54세의 회사원 다카이 나오코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연휴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 측이 그녀의 친척에게 연락했고 친척이 현장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인데요. 발견 당시 피해자는 손이 묶인 채 욕조에 잠겨 있었고 여름이었던 탓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집 문은 전부 안에서 잠긴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싸우거나 물건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죠. 이에 경찰은 손이 묶인 점을 주목해 이 사건에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측,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던 와중 한 인물이 용의자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라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28세 마츠다 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마츠다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설계사와 고객의 관계로 서로를 알게 되었고 마츠다가 그녀를 꼬드겨 총 15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는 한편 사망 5개월 전에는 그녀의 양자로 입양되어 피해자의 호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황상 15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로채기 위해 그녀를 속이거나 혹은 몰래 호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한 이러한 관계를 포착한 경찰은 마츠다를 체포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밝혀진 사실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민법상 성인을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마츠다는 2021년 초 이 동의 서류를 위조해 양자로 피해자의 호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화려한 삶을 자랑했던 마츠다는 이혼으로부터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던 모양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만큼 금전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피해자의 양자로 호적에 들어간 마츠다는 과거 자신이 설계해준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자를 피해자 타카이 씨의 고령의 어머니에서 양아들인 자신으로 위조,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 필요한 서류들 역시도 전부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5억 원의 수령인이 양아들인 자신으로 지정되자 2021년 7월 22일 마츠다는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날 아침, 당시 도쿄에 살던 그는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고속전철을 타고 피해자가 사는 관서지방으로 향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동 중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으며 스마트폰 역시도 일부러 집에 두고 나와 GPS 이동 경로 같은 전자적인 흔적을 감추는 등 상당히 치밀한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후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그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손목을 결박한 후 욕조의 머리를 억지로 눌러 익사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그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예약 메시지를 설정,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공작을 벌였죠. 범행 이후 그는 도쿄로 돌아왔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회인 미식축구팀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동료들과 웃으며 캐치볼을 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츠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내가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양자로 들어간 게 이상하다고요? 그건 타카이 씨가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이 부탁해서 들어간 거예요. GPS 확인해보세요. 범행일에 전 도쿄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을 전부 믿을 정도로 경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본부는 양자 입양 서류와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위조를 바탕으로 마츠다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우선 체포했으며 이후 CCTV 동선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그가 여장을 하고 집을 나서는 모습과 피해자 자택 인근을 서성이는 영상을 확보, 최종적으로 2022년 8월 25일 마츠다를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재체포하게 되었죠. 당시 마츠다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아예 입을 닫더니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던 2022년 9월 1일 아침 7시 무렵 오사카 후쿠시마 경찰서의 유치장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사실 마츠다는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먼저 가는 걸 용서해줘. 라는 의미심장한 쪽지를 남겼고 담당 경찰이 이를 발견했지만 상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었는데요. 마츠다의 사망 이후 매스컴의 질문에 경찰 측은 극단적 선택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라고 발표했다가 쪽지의 존재 자체는 물론 이 쪽지를 사망 전에 미리 발견해놓고 쉬쉬한 것을 들키자 편지는 사망 다음날 발견했다 라며 말을 바꾸는 등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다 비난을 받았죠. 심지어 이들은 범인의 사망 추정 시간대에 유치장 순찰 점검을 빼먹어 놓고선 순찰 점검 완료라고 거짓 보고를 올리는 한편 범인의 소지품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허술한 관리 실태로 인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죠. 한때 화려한 삶을 자랑했던 미식축구 대표. 범행 직전 그의 통장 잔고는 45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록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해도 인맥도 있고 코치나 감독같이 다른 길도 있는데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인간이 이런 보험 사기와 살인에 꼭 손을 댔어야 했나 싶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